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트워크 관리사 연구소, PC 정비사 연구소, 리눅스 마스터 연구소, 그리고 영상 정보 관리사 연구소.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닉네임은 리코입니다. 리코. 여기 저희 영상 정보 관리사 연구소에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카페는 한시적으로입니다. 한시적으로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해설을 해드리는 이제 내용들이 저희 카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협회에서 단체로 이제 문자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이제 제가 받았던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정보가 왔었어요. 문자로. 이런 것들 이제 문자로 다 받으셨겠죠. 여러분들도 받으셔서 이 정보를 왜 줬을까? 협회에서 왜 보내줬을까? 그걸 또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만약에 얘기를 들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시라고. 그 기간 동안에 보완을 하시면 안타까운 일은 항상 있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다거나, 뭐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세미나를 이제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일요일 날 시험인데 어느 정도 다 공부가 되셨겠죠. 그죠? 네, 다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물어보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 통해서 얘기하시거나 여기 줌을 좀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들기 같은 거 하시면 제가 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은요. 좀 뭐랄까 이 시험은 전략이 좀 필요해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제가 이렇게 계속 분석하다 보면 이거는 우리 회원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되게 어려워하겠는데 이 문제들은 못 풀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런 문제들은 좀 집중하면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몰라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험을 이제 뭐 두 번, 세 번씩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전제하에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가시면 이렇게 실기시험부터 치러져요. 실기시험부터 치러지고요. 전체적으로 15분과 25분이 실기에 이제 할당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0분이 할당되어 있는 시간이고요. 필기도 40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어, 뭐 쉬었다가 뭐 보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실기시험 바로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필기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둘 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컴퓨터로.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OMR 방식으로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예제 모의고사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실행해 보셨나요? 예제 모의고사? 그거 가지고 연습들 많이 하고 계시죠? 모의고사하고 시스템용 에뮬레이터.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고 예제 모의고사 조금 이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 건데 예제 모의고사처럼 시험을 똑같이 치러줍니다. 예제 모의고사.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필기, 실기 100점,
필기 100점 해서 총점 20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 점수는 몇 점이냐? 합격 점수는 120점 이상을 맞으시면 돼요. 120점 맞으시면 됩니다. 100점 만점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필기 60점? 아니, 실기 60점? 필기 60점. 요것만 맞으면 합격이죠. 커트라인. 그리고 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꽈락. 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꽈락은 몇 점이냐면 40점입니다. 40점. 40점. 40점 이하는 꽈락입니다. 꽈락. 그러니까 꽈락만 피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페이퍼로 된 용지를 통해서 필기 공부를 좀 잘한다. 나는 좀 그게 익숙하다. 라고 하는 분들은 필기에서 점수를 좀 더 획득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실기에서 40점만 맞아도 40점 맞아도 필기에서 내가 8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합격. 그죠? 합격입니다. 최소한 그냥 120점만 넘으면 되는 거죠. 120점. 그래서 우리 목표는 120점이다. 120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잘 보세요. 자, 실기 시험에서요. 실기 시험에서 먼저 이제 실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실기 시험은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지금까지 예제 포함해서 총 9회차입니다. 9회차. 시험은 8회차.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된 거죠. 2년 정도 됐습니다. 자격증이 2년 정도 됐는데, 계속 오면서 틀이 안 바뀐 거예요. 기본적인 틀이 안 바뀐 문제들이 이렇게 영상 분석과 작업형 문제입니다. 이 부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뒤로 가면 좀 이따가 이제 기초문제도 잠깐 보시겠지만 이쪽 뒤로 가면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새로운 문제들. 곧 무슨 얘기예요? 그 문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난생 처음 보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40점을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40점 이하면 그냥 꽈락이니까 그 다음 시험 다른 것들은 다 뭐 이거 필기를 100점을 맞아도 실기가 꽈락이기 때문에 40점 이하기 때문에 그냥 불합격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0점은 무조건 넘겨야 되는 거예요. 40점은 무조건 넘겨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9점씩이에요. 영상 분석 문제는 9점씩입니다. 그래서 상고 27점 그리고 8점씩이죠. 38에 24점. 그죠? 그래서 몇 점이에요? 51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점수 획득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시험 보신 분들 나중에 결과라든지 뭐 이런 거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4번, 5번, 6번은 되게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게 다 정답률이 한 80% 이상이에요. 대부분 다 맞춘다는 얘기죠. 시험 보러 가면. 이 부분은. 그리고 영상 부분은 요거보다 작업형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져요. 조금. 그래도 영상 분석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요. 한 60, 70 정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영상 분석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관제센터에 계시니까 우리 뭐 운동선수로 치면은 약간 민첩성, 반응 속도 이런 거 영상을 딱 보면 저거 좀 뭔가 이렇게 시선이 빨리빠르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반응 속도들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반응 속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분석 문제 부분에서는 시간 문제가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 그냥 막 풀고 있으면 그냥 창이 닫혀버려요. 시간이 종료가 돼서.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저도 이제 요거 처음에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여기 영상 분석 문제 세 문제 푸는 동안에 15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넋놓고 있다 보면 그냥 15분이 금방 갑니다. 영상을 이렇게 떨어져서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학습 방법이 필요해요. 시간을 줄이는 학습 방법. 안 그러면 이 15분 안에 한 문제, 두 문제 풀다가 그냥 두 문제 푸는 중간에 그냥 창이 닫혀버립니다. 시간이 되면 종료가 되고, 지금까지 풀었던 거, 체크해놨던 것들은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서 제 생각인데 아마 내년쯤에는 이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 푸는 패턴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패턴이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아마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1번, 2번 요거 두 개가 하나의 영상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하나의 영상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요게 아마 이제 뭐 앞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제 각각의 영상으로 문제를 푸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답형, 드래그 앤 드랍형, 선택형 문제. 요건 좀 이따 이제 제가 기출문제 보면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기출문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만 잘 들여다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습니다.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여러분 이제 여기도 이제 60점 요거 다 맞춘다라고 하면 영상 분석 문제와 작업형 문제 다 맞춘다라고 하면 나머지 문제에서 이제 60점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합격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한 문항당 배점이 크기 때문에요. 배점이 크기 때문에 한 문제, 두 문제 맞추는 게 되게 큰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공부해야 될 범위가 워낙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은요. 필기 시험은 영상정보 관리 일반, 영상정보 관제 시스템, 그리고 영상정보 관리 실무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문항수는 전체 40문항입니다. 한 문항당 2.5점, 2.5점씩 배점이 됩니다. 아참, 그리고 여기 우리 아시겠지만 실기시험에서는 부분 점수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문제를 맞으면 정답, 틀리면 오답입니다.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자, 필기는 40분간, 이것도 40분간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40분간. 근데 필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문제은행. 문제은행이라는 게 뭐죠? 네. 그냥 나왔던 기출문제가 똑같은 기출문제가 나온다. 근데 이 영상정보관리사는 제가 2023년도에 2회차, 3회차 보면서 느꼈어요. 아, 얘네들이 이쪽 협회에서 기본적인 정책을 문제은행이 아닌 문제은행으로 가지 않는 정책을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보면 똑같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기존의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존의 기출문제 해설되어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는 방향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카페에 나와 있는 이 기출문제, 필기 기출문제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해설을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이해를 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들 보면 문제 수준은 아주 하이 레벨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상식 수준에서 상식이다. 그냥 뭐 끼워 맞춰서 상식 수준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다. 물론 그 중에 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필기에서 대여섯 문제 정도는 좀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다. 물론 사람마다 상식이라는 게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문제 수준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고민해 가면서 영상정보관리사, CCTV 관제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들을 푸시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찍을 때 찍더라도 닭과 비슷한 내용들을 찍게 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온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문제는 아주 적게 나온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똑같은 문제는 아주 적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너무 어렵거나 아예 넘사벽인 문제는 안 나온다. 거의 없다. 그러면 대부분 기존의 기출문제들 해설들 잘 보시면 풀 수 있는 연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해 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영상 분석 문제의 시간 제한 부분인데, 이건 확실하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문제들 보면서 연습하실 때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을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시간을 그냥 영상을 딱 플레이 시켜 놓고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플레이 시키고 배속을 늘리고 화면의 퀄리티를 높이고 배속은 놀리고 또 배속 늘리고 빨리 진행되더라도 뭐예요? 그 컨트롤을 좀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상 분석 문제는 이제 총 3문제지 않습니까? 3문제예요. 이렇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제 실습용 에뮬레이터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연습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협회 쪽에 계속 졸라서 영상 2개 정도 더 연습하실 수 있는 영상을 좀 확보를 했죠. 그래서 카페에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드렸고요. 그 영상 보시고 또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패턴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다양한 패턴을 연습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여기 보면 영상 분석 1번 문제 보시면 이런 패턴이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고 영상과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영상과 틀린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뭔지 그걸 골라내는 거잖아요. 일종의 선택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가해자는 성별이 남성이다, 뭐 가해자 인원은 1명이다, 뭐 이런 거. 예. 피해자는 성별이 여성이다, 피해자는 1명이다, 뭐 이런 거. 맞는지 틀리는 거지. 영상과 비교해서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영상 문제는 보시면 요 문제죠. 요 문제. 시간대별로 영상정보 의뢰조사서 이렇게 작성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관제사 업무를 보시게 되거나 현재 관세사 업무 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게 생기면 그 영상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상에 대한 정보나 내용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수사하는 쪽에. 이럴 때 그냥 영상 가져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이러면 그 받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냥 막 40분, 50분씩 영상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대별로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고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장소는 어디고 뭐 이런 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 보실 때도 이 영상이 맞고 틀리고를 보는 거보다는 이 부분, 2번 부분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빠르게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상을 보시면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 의미가 있는 부분하고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의미가 없는 부분을 너무 시간 할애하면 안 되겠죠. 의미가 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시간대별 영상 분석, 영상 정보 의뢰 조사서는 딱이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고 이런 것들 정보를 딱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냥 우리가 자동으로 그냥 그 시간대에 가서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면 금방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만약에 폭행과 관련돼 있는 영상이다. 폭행과 관련돼 있는 영상이다. 그럼 폭행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냐? 폭행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냐? 그런 것들은 벌써 여기 내용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금방 파악할 수 있죠. 폭행 영상이고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 영상이 맞고 틀리고를 이렇게 보면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영상 4개. 영상 4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7분? 7분 정도의 요거 2개를 끊으셔야 돼요. 7분 정도의 요거 2개를 끝내 놓으시고, 한 8분 정도의 이 영상 4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4개를 다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 영상 4개를, 보는데, 여러분들, 영상을 볼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뭐, 투기를 한다. 물건을 이제 버린다. 쓰레기 투기를 하는데, 영상이 플레이하자마자 투기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다, 예, 쓸모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내용. 아니면, 영상이 맨 끝에 투기하는 내용.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중간쯤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쯤에. 예. 그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 건너뛰기 같은 걸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야 돼요. 건너뛰기로 넘어가셔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도 많이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많이 다뤄보시라 그랬는데, 어,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막 한 문제 풀고 그냥 끝내고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잘 다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건너뛰기 누르고, 예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보다는 2번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한 거죠. 2번 문제를. 그러면 여기, 지금 제시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예전에는 내가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안에서 고르면 돼요. 요 안에서 고르면 됩니다. 여기도 B도 상황도 여기 안에서 고르면 됩니다. 여기서도 고르면 되고 여기서도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폭행 영상인데 폭행이 없어. 그럼 폭행이 아닌 거예요. 더 메인이 되는 주가 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A와 B와 C와 D, E, F, G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크롤이 있어요. 여기 스크롤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 보신 분들이 스크롤을 없는 줄 알고 딱 보다가 어떻게 하지 하는데 내니까 스크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뭔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서 장소는 공원, 뭐 보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쭉 고르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뭐 공원, 지하철 공항, 버스 정류장, 육교, 놀이터, 아파트 단지, 뭐 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보도 갖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B의 상황은 뭐냐? 그럼 여기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주치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남자가 뭐 이제 술에 좀
취한 것 같죠? 그러면 영상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영상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르셔가지고 재생 속도를 빠르게 바꿔놓으세요. 최대한 빠르게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화질도 눌러서 좀 좋게. 여러분들 화질이 좋아야 금방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잘 보세요. 요거 창을 키우셔도 되고요. 키우셔도 되고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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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다 보면 계속 아까처럼 뭐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폭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폭행 나는 시점을 보시면 여러분 모든 영상의 기준은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여기 한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주로 이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폭행이라는 항목이 다 끝나면 사실상 영상을 계속 플레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영상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폭행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 발생 시점. 그래서 요걸 감안해 가지고 모든 영상들을 보시면 아까 영상 4개가 나오더라도 금방금방 상황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여기 이제 여러분 계속 플레이 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 세 명을 잘 볼 수 있는 화면에서 일시정지를 시켜 놓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쭉 푸시면 됩니다. 아마 금방 요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1분 내지 2분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우리 닫기를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1번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푸는 거죠. 요거는 아직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의 영상으로 2개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줄이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요 문제를 이제 풀면 되는 거죠. 뭐 가해자는 성별 아까 대충 봤으니까 피해자가 2명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옷 입고 뭐 이런 거, 뭘 인상착의 같은 게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를 다 고르시오. 여기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모두 고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죠. 피해자는 뭐 이제 예, 피해 인원이 2명이었잖아요. 2명. 그리고 인상착의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영상을 한번 자세하게 2번 문제 볼 때 자세하게 봤으면 1번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봐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신발에 까만 바지에 반팔 뭐 상의를 입었다. 뭐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문제 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문제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뭐 문제 보기보다는 이제 문제 닫기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영상을 보시면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보시려면 요거 하나만 보셔도 되고 4개를 다시 따로 보셔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네 개를 한꺼번에 보시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플레이를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지금까지 여기 남성 2분이 좌측에 있는 남성 2분이 좀 약간 의심스럽죠? 네, 눈이 그쪽으로 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건너뛰기를 하는 거죠. 건너뛰기. 제가 지금 하는 게 보이시죠? 건너뛰기. 그러면 시간이 빡빡빡빡 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서 살살 플레이를 해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
네, 이런 식으로 넘겨보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면 영상들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영상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캠 1이 상황 없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캠 2 열어서 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마 이런 문제들은요 대부분 어떤 상황이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상황이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앞서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부분에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한 중간 이상이니까 여기는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자 플레이를 했어요. 여성분이 하나가 있죠.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쭉 길게 한번 넘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길게 한번 넘겨보세요. 와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남성분이 하나 나타났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죠? 보면 절도, 납치, 싸움, 방화, 투기, 실신 요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요 중에 하나예요. 그죠? 절도 뭐 훔쳐가거나 납치해 가거나 예, 싸움이 났거나 방화가 발생되거나 투기, 실신이 있지 않습니까? 쓰러지는 거. 그죠? 쭉 넘기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촘촘하게 건너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촘촘하게 건너뛰기를 하다 보면 자 여기 지금 뭔가 가방에서 빼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가끔씩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증언을 들어보면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서 시간이 문제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여기 절도에 체크를 해주는 거죠. 절도. 그 다음에 캠 3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봐라. 뭐든지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빨리. 이 문제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전에는 이게 요 화면이 아마 저희 교재나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이게 이쪽 오른쪽에 안 있고요. 밑에 있었어요. 밑에. 그래서 밑에가 다 화면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안 보였습니다. 스크롤이 이렇게 생겨서 내려가서 봐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요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된다. 제시된 내용에서 고르면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막 뭔가 작성하고 추측해서 쓰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 세 문제가 끝나면요. 세 문제가 끝나면 파트를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파트가 세 문제가 하나의 파트고요.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파트부터는 이제 4번부터 13번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푸실 수가 있어요. 쭉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이제 4번, 5번, 6번은 여러분들 그 작업형이라고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자료를 되게 많이 제공을 해준 게 있어요. 기출 문제도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작업형은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는 애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 얘네들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예, 보시면 얘네들 기출 비율이 조금 높아요. 보면. 기출 비율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제, 여기 7번부터가 문제예요. 7번부터. 7번부터가 문제인데, 요거는 기출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왼쪽에 보면 2급 실기 기출문제 해설 여기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험 본 내용입니다. 8회차가 2023년도 3회차가 이제 가장 최근의 시험이죠. 이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한번 봐보시면 뭐 추행 관련된 영상이 출제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영상 분석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형 문제도 아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등록 정보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C 드라이브를 윈도우즈에서 지원하는 최대 가상 메모리 용량으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고급에서 변경을 눌러가지고 시스템이 관리하는 크기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그리고 여기 보면 네트워크 속성 설정 정보죠. IP, 서브넷, 게이트웨이, DNS, 보조 DNS. 그냥 값을 입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열었던 창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보고 입력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격 데스크탑 연결할 때 원격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가 화면 보면 그냥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 거라서요. 이거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 문제. 드래그 앤 드랍 문제인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 내용들을 보고 알맞는 거를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기 C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C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어떤 장비라고 부르는지 D라고 하는 건 어떤 장비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이렇게 요건 또 뭐라고 저장 장치는 뭐라고 부르는지 이런 것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드래그 앤 뭐 스토리지 뭐라든지 광변환기라든지 광변환기라든지 뭐 DVL이나 MVL이나 뭐 요걸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거죠. 예. 드래그 앤 드랍 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있는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교재에도 나오고 기출문제도 나오니까 요런 절차는 꼭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게 우리 CCTV가 촬영된 영상이 어떤 식으로 하드 컴퓨터로 옮겨져, 아니, 스토리지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옮겨지는지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냥, 가급적이면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아날로그에서, 어, 들어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 데이터로 옮기려고 하면 이걸 갖다 디지털 정보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변환기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정보로 바꿔서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것도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드래그 앤 드랍 문제.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 문제가 몇 문제예요? 두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두 문제. 두 문제.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보시면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는. 드래그 앤 드랍 문제에서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카메라 생긴 거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돔 카메라, 뭐 블랙 총알 방식으로 돼 있는 카메라, 뭐 이런 거, 뭐 핀 카메라, 핀홀 카메라라든지 박스에 넣은 거예요. 카메라를 박스에 넣은 거예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특정 박스에 넣어서, 제작한 박스에 넣어서, 촬영하는 거죠. 박스형 카메라. 아니면 이제 적외선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적외선 카메라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IR이 있어야 되는 거죠. IR. IR 같은 게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네, IR이 있는 카메라죠. 네, 그런 것들. 특징을 잡아서 카메라를 잘 외워주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어찌 보면, 요거는 맞추기가 좀 어렵겠죠. 내용을 보시지 않았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영상정보 실기 시험 문제에서는요, 절반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절반은 풀기가 되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주관식이니까 비식별화라는 거를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식별화. 비식별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풀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협회에서 제공해 준 오늘 뭐 공부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할 때도 용어 같은 거 정리를 많이 해가면서 보셔야 돼요. 자료나 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용어 같은 것들을
좀 특이한 용어 같은 것들은 경우는 정리를 잘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특히 필기 시험에서. 이게 디지털 트윈이 필기 시험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필기 시험에 나왔던 용어예요. 그걸 갖다가 실기 시험에 내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용어 같은 거 원래 이제 필기 시험에 용어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기 시험에 나오는 그 용어 같은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실기 시험을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따로 우리가 뭐 공부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막막하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점수 획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공략하시는 게 낫다. 그 시간에. 자, 다음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택하는 문제인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그리고 또 뭐죠?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거기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마 요번에 시험 나오는 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협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림 문자를 줬다는 얘기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 사실상 여기서 보시면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문제, 법령,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렇게 나왔는데 쭉 내용 보면 다 맞는 설명이에요. 혹시나 하나 정도 빼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크할 때 보면 설마 이렇게 나왔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법 관련돼 있는 내용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 관련된 문제를 상당히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법 관련 필기나 실기 문제에서도 법 관련 문제들이 점차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해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근거나 목적, 고정형 영상 처리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뭐 이런 것들 쭉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요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 제공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지를 제공해 주고요. 그 이미지 안에서 없는 내용을 찾아라. 뭐 이런 있는 내용을 찾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그 이미지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찾아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도 다른 문제도 다른 회차의 문제들도 있었는데 여기 VMS 비디오 스트림 정보창 이거는 정신 바짝 차리면 맞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뭐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막 이미지 안에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없는 걸 찾거나 있는 거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신만 바짝 차리고 풀어보십시오.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거 뭐 따로 공부를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공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줬을 거예요.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맞는 거 고르고 틀린 거 이제 틀린 거 없는 거 있는 거 이렇게 찾아내는 걸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나중에 이미지가 나왔을 때 잘 푸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문제, 주관식 문제도 일종의 이제 주관식 문제라기보다는 선택형 문제죠. 왜냐하면 여기 밑에 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제시를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대입을 해보면서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많이 본 문제를 찐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거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도 사실상 풀기가 이게 되게 난해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충 뒤에 문제에서 보면 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따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동안 다른 데서 공부를 많이 한 것들을 좀 상기하면서 푸셔야 되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실기는 40점을 넘기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40점. 40점 목표로 하셔야 돼요. 뭐 40점만 맞겠습니까? 한 50 몇 점, 60점 이렇게 낮겠죠. 그러면 이제 필기에서 점수를 조금만 더 획득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필기는 대부분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푸실 수 있게 문제들이 좀 그래도 좀 해설을 해봐 드리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문제는 거의 없어요. 진짜로. 보시면 카페 왼쪽에서 여러분들도 길기 기출 그래서 제가 원래 네트워크 관리라든지 PC 정비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기출 문제들 보면 뭐 몇 회 차에 나왔고 뭐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체크는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없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새로운 문제들이 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해설돼 있는 내용들을 잘 봐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여기는 문제가 한동안은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뭐 일정 수준이 되면 만약에 5년, 6년, 8년쯤 되면 문제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문제은행 방식으로 어, 전환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초기 이제 단계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계속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아니면 이제 2023년도 문제들을 내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카페에 해설들 일단 잘 보시고요. 여기 협회에서 메일로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줬죠. 받으셨죠? 다 이 내용. 예. 요 내용들 보시면 보시면 저희 카페에 어디다가 제가 업데이트를 해놨느냐면요. 여기에 보면 필독이라고 있습니다. 시험 관련 공개 자료 필독. 시험 자료 공개 자료 필독.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필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두 번째 거. 아까 아까 연습할 수 있는 영상이 딱 하나, 둘, 한 몇 개밖에 없잖아요. 예제에. 그 예제 이외에 영상을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서 또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상정보관리사 학습 관련 참고자료 안내 ICQ 협회 제공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거고 협회에서 정리를 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눌러보면 여기 현재 여러분 그 2023년 9월 15일 날 개정이 된 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요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는 고정형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고정형이었는데 요번에 새로 추가가 된 부분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패턴이에요. 무슨 패턴이냐면 기출문제를 풀고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절반 가까이 나오고 여기 새롭게 추가된 부분, 법 개정된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한 10문제 이상 10문제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법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 바뀌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제가 이 시중에서 블로그들 중에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것들을 한 몇 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 쭉 보시면 여기 중요한 내용들은 큰 글씨로 진하게 딱 해놨잖아요. 그쵸?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이제 나온
가능성이 크죠. 포인트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개인정보. 그리고 여러분 이미지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미지. 이런 거 이미지를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문제조정 참여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뭘로 바꿨어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한 거예요. 그죠?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에서 공공기관에서 기존에는 이제 공공기관이었는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가 됐다. 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미지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도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뭐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해서 규제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통합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쉽게 얘기하면 통합이 된 겁니다. 온라인으로 통합됐다. 네. 이원화인데 이제 이원화한 거는 어떻게 된다? 일원화가 된 거죠. 일원화가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이라든지. 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경찰들 몸에 달고 다니는 바디캠 같은 거 있잖아요. 바디캠 같은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것을 업무 목적으로 영상 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안내판이나 소리 등을 통해서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들을 좀 여기 검은 글씨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 협회에서도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쪽을 참고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보셔야 돼요. 여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뭐 드론을 띄워서 뭐 촬영한다거나 자율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쭉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도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만 사용됐는데 얘는 국외로 이전하는 요건들, 예, 다양화 및 보호 조치 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화 시대에 맞게 하는 거고, 과징금이나 벌칙 규정 정비도 한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온 거 순서들 잘 보세요. 여기 순서들 잘 보시고 내용들 잘 보세요. 이게 다 시험 문제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도표 같은 게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표 항목도 그렇고요. 자, 요런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들 쭉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려고 들면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는 방향.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보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죠? 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로 딱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정보란 뭐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의 정보를 말한다. 그러면 성명, 주민번호, 뭐 이런 것들. 다음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사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와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여기 예시도 딱 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분관계, 뭐 내면의 비밀, 심신의 상태, 사회 경력, 경제관계 이런 것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제 9월 15일 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협회에서도. 그러니까 잘 봐야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니까 법 개정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온라인 중심으로 통합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문제는 어떻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프라인 중심으로 통합되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나오면 저한테 이 강의 듣고 한 문제 건진 거예요. 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도 이제 보시면, 제 이제 여기 이제 이 자료가 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기존하고 개정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잖아요.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통지. 그죠? 통지에서 이용 제공 내역의 통지. 요렇게. 요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국내 대리인의 지정 규정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됐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서. 물론 여기 자료 찾아서 미리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이 자료 이제 못 찾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자료를 보시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친절합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 여기 보시면 보이네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신고 내용이 쭉 나오죠 여기. 예. 어떤 내용들을 여기에 신고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그죠? 실기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걸 골라라 맞는 거 여기다 이상한 거 하나 6번 해놓고 이상한 거 하나 써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동안에 나왔던 패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규정 처리기기의 규정 마련 요거요? 요 자료요? 요 자료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카페에 영상정보관리사 연구소 카페 왼쪽에 보면 잠깐만요. 왼쪽에 보면 시험 관련 공개 자료 필독이라는 부분 있어요. 공개 자료 부분에 요 안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네. 요 안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요 안에 들어가시면 두 번째 링크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쭉 내용들 보시고 요번에 개정된 부분이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보면서 출제하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동의받는 방법, 영상 촬영 동의받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여기, 예, 과태료 같은 경우도, 위반의 중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보시고,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상한액 같은 경우, 과징금의 상한액 같은 거 이제 필기 시험에도 이제 많이 나오겠죠. 이런 거. 그죠? 과징금 관련해서 위반 행위와 관계없이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여기서 이제 보면 뭐예요? 매출액 산정 불가 시 20억 원 이하로 통합 변경됐습니다. 이런 것들 3% 이하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상한액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겠죠. 필기 시험 문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징금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하고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기존 법과 과징금 상한액이 관련된 매출액의 3% 기존에 있는 정보 이렇게 이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거. 기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뭐예요? 전체 매출액이 기준인 거예요. 통합이에요. 통합 적용된 거예요. 이런 포인트, 달라진 포인트가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여기 정리되어 있는 자료 꼭 보고 시험 보러 가세요. 응, 꼭 시험 보러 가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다 해서 그 제가 볼 때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CCTV는요, CCTV 관제사, 영상정보관리사는요, 아무래도 그 법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지금은 전체 문제에서 한 뭐 10%? 15% 정도 이제 차지하는데 아마도 이제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CCTV 자체가 법 아닙니까? 맞아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외워야 되는 거에 좀 있는 거죠. 외워야 되는 거 있는데 한번 봐보시면 아 여기가 아니군요.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강화가 되면 됐지 약화가 되진 않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인정보를 우리가 다루는 이 자격증일 것 같아요. CCTV라는 것 자체가 촬영된 영상을 뭐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이제 CCTV로 촬영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못하고, 이거는 CCTV라고 부르고, 뭐, 저거는 CCTV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기준들. 우리가 뭐, 법 관련된 공부를 해가지고, 뭐, 법무사나, 뭐, 아니면 뭐, 그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본다라기보다는 지원 업무지 않습니까? 지원 업무 일종의. 법과 완전히 무관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기출문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 기출문제들은 많이 보셨겠죠. 많이 보셨고 가급적이면 그 기출문제들을 다 이해하는 방향으로 보시고요. 또 여기 어, 작업형 문제는 따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 교재 부분도 여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여기 시험 관련 공개 자료 필독에서 여기 두 번째 영상 필독 영상 이 부분은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 이론 학습 부분 여기 나왔는데 제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써놨어요. 용어나 구성도, 기능, 역할 등 기본적인 내용만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만. 너무 디테일한 설명들이 나온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저거는 뭐라고?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구성도, 그림이요.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1번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세하게 좀 여러 번 봐라 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3번입니다. 기타 참고 자료. 3번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3번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사례 위주로 안내가 정리되어 있어요. 가급적 사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사례 위주로 학습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걸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공공 영상정보 처리기기 요거 자료 열어서 보시면 다 사례 위주로 돼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근데 이게 다 시험 문제란 얘기죠. 사실상 보시면 여기 이제 쭉 설명들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공개된 자료는 어떤 걸 공개된 자료라고 하느냐. 아니 공개된 장소는 어떤 걸 공개된 장소라고 하느냐. 예시를 쭉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특정 의 다수가 마음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정 사무실. 근데 거기도 그걸 공개된 장소로 보느냐, 비공개된 장소로 보느냐. 그럼 대부분 우리가 상식성도 수준에서는, 사무실은
특정 대다수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비공개된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비공개된 장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Q&A로 해서. 이 자료가 좋은 게 그런 겁니다. Q.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인가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용들을 쭉 읽어보고, 아, 이게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거죠.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가지고 나오고요. Q&A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부를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인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영상정보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셨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저거는 CCTV야, 이거는 CCTV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들 쭉 읽으시면서 이렇게 박스 쳐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꼭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냥 읽어보면서 외우란 얘기 아닙니다. 그냥 아 그렇지.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 운영을 허용 관련된 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를 하는 거죠. 범죄의 예방, 범죄 예방하는 거잖아요. 시설의 안전, 화재 예방, 그죠? 시설 안전, 화재 예방 이런 거, 그냥 교통 단속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CCTV가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교통 정보를 수집,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이런 것들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그쵸? 예외적인 조항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쭉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개인정보 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영상정보 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정보 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돼 있고요.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범위에서 수집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걸 위반할 경우에는 뭐 어떻다. 뭐 이런 것들. 내용들 쭉 보시면서 보면 여러분들 스크롤 내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페이지 수가 33페이지 정도 되는데 33페이지 정도 되는데 나중에 보다 보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제가 짚어드린다고 하면 이 1번 이 부분이 가장 1번이 아니고 여기 위에 새롭게 해드린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로 보셔야 돼요. 새롭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 내용 이 부분을 제일 우선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좀 전에 보여드렸던 3 기타 참고 자료 있죠? 사례 위주의 안내이므로 가급적 사례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요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CCTV 설치 공법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보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참고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나오는 용어, 용어 정도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술, 설계, 공법, 여기도 사용되는 기술, 설계, 공법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협회에서. 그죠? 그 메일 문자 보내주는 거 보면 거기서는 안 나온다. 용어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남은 시간 동안 여기 지금 참고 자료 해가지고 여기 경비업도 보면 요즘에 이제 경비업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순서도 이렇게 같은 게 많이 나오죠. 뭐 경찰 출동 요청, 경비업에서 경찰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는 순서,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들, 절차, 뭐고 순서가 있는 거, 절차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일찍 했으면, 아마 이제 시험 보시기 한 3주 전에 제가 했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 방법이나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줬을 텐데, 해드렸을 텐데, 지금은 뭐, 다음, 이 주말에 시험인데, 그걸 해드려 봐야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건 한 며칠 만에, 예,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점수 획득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 세미나를 좀 하자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신경 쓰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법 개정이 되고, 그 법 개정된 부분에서 술제가 많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걸 또 일일이 찾아서 보기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 찾은 거를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요 시간을 갖게 된 건데요. 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것은 서로 시간이 맞아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자, 오늘 뭐 그럼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제가 계속 그 카페에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들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는 기출 문제예요. 실기 기출 문제하고 필기 기출 문제. 예, 그걸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새로 바뀐 법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그거 포인트를 체크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추가된데 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캐치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다른 자료들 보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또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거나 메일, 문자 뭐 이런 거 주셔도 돼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시험 보시고 시험 문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카페에 이제 제가 요청드리면 좀 올려주시고요. 아셨죠? 예, 요 자료는 여러분 예, 카페에 올려드릴 겁니다. 영상 녹화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보다 보면 놓친 부분, 내가 안 한 부분들 이런 거 챙겨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도 잘 보세요.